자, 청송초등 신창원 전문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MTNW 주생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식 주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전문가님 말씀 듣고 달러원 환율 추이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1184원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좀 위축이 되어 있던 우리 시장이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연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환율 차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좀 보기 편하시게 확대 부분을 다 삭제를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갭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갭 부분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안에 가두리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지표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는 우상향을 계속 가겠다. 이번에 만들었던 1월 달의 고가는 뛰어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급락 부분들을 만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포 매수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거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고 활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 쪽에서 1180원에 대한 브레이크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 같은 경우도 1185원대 부분에서 고점이 막히는 형태인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가두리 박스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기관 쪽이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 쪽에 비어있는 바스켓 쪽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부분과 함께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전전일과의 전략이 조금 다랐던 부분이겠죠. 월요일과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차익과 비차익, 우리가 좀 심플하게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전체 합산 부분이 매수 쪽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이 상승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역시나 어제 외국인과 기관계 쪽 뷰가 막판부에 조금 변화들은 나타났었지만 플러스 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매수 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차익과 빅사인 이 부분이 연속성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갭을 메꿨던 부분들이 잠시 뒤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메꿨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오늘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해 쪽은 확인이 되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휴장이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시간착오로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의 작은 플로어가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의 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영을 하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와서 갭이 떠서 움직일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제 키높이가 얼추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뚫어지느냐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화 재정책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조건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따라갈 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본 자체적으로 고점이 빨리 막혀버리게 되면 부담 요인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 놓고 보면 1185원에 대한 돌파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겠죠. 돌파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추격 매수는 브레이크를 걸고 눌림목 매수로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해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해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 지난 부근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를 넣고 해외발에 대한 동반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매물대가 지금 보시면 위아래 꼬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소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물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실제 매도 압박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겠거든요. 그러면 상해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해외하고의 키높이를 놓고 보면 이 갭맥구기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양책 부분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일본 증시와 상해까지 놓고 보면 일단 대만은 좀 복잡스러우니까 홍콩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놓고 봤을 때 위쪽에 추가 상승마디 자체가 퍼센트 비율 정도 2%가 남지 않았다라는 거 반드시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격 매수는 좀 되도록 자제하자라는 표현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눌림목 매수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선물 변곡가 쪽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키높이가 어떤가요? 똑같다. 누군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 이 차티스트,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도화지라고 한다면 그림을 동일하게 그리고 있지 않나, 캔들의 그림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메꾸기가 전체가 완성이 됐다라는 부분이겠고, 요걸 8월 달과 뒤바꿔 보면 좀 드릴 얘기가 참 많은데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말씀 좀 못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어제 살짝 풀어가면서 고점이 살짝 갱신이 됐죠. 하지만 막판부에 전일 같은 경우에 오후장 들어와서 수급에 대한 큰 변화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와 그리고 기관계 쪽, 특히 금융투자창구 쪽이 현선물을 활용해서 수급 변화들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 보면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고가가 뚫려서 가나 보다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실제 종목군들의 진폭은 하락 진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점 고점 부분까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에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에 대한 오늘 선물 변곡가 부분은 301.70포인트인데요. 전일보다 살짝 올려져 있는 위쪽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1.70포인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발의 커플링으로 한 번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메꾸기 작업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단기 급락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치를 가져왔지만 쉬어가는 템포, 즉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우한폐렴 부분이 과연 이제부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단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선치적인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면 공장 폐쇄 부분이 이제 가동이 좀 되고 있지만 다시 연장선으로 열릴 경우는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자막에 나가지 않았지만 파월의장 발언에서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저점 지지 변곡가는 299.10포인트로 설정을 하겠는데요. 299.10포인트는 전일 같은 경우 오후장에서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바로 곧바르게 누구의 힘으로, 기관의 힘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창구나 투신 쪽에 대한 매수가 본인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신규 종목인 중에 매수가 자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자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먼저 공포적인 매수를 잡아놓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필식 테마 쪽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전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도 업종 부분에 제가 건 10년 만에 자동차 섹터를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긴 터널, 불황의 터널을 좀 빠져나오는 섹터가 하나가 있겠죠. 바로 MLCC다. 적축 세라믹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주가 자체가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상승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격 갈까요? 또는 여기가 갭이 떴다라고 추격을 갈까요? 마디 자체가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이번 우한폐렴 부분에 대한 상해 부분 출발과 함께 보면 벌써 대형주 기준에서 17%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도깨비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활용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MLCC에 대한 공급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을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신종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공장 가동률 축소되면 재고 소진, 그러면 가격 상승으로밖에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조금 복잡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10만 7천 원 부분에서는 이하 부분과 함께 자신있게 매수 타이밍으로 좀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잡아가 보자, 분할 매수 철저하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올해 MLCC 같은 경우는 주도업종 상반기 쪽에 불황을 탈출하는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상에 미리 확인을 해놓고 눌림목에 대한 시장의 공포일 때 매수를 잡자라는 관점이니까요.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전도체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있거든요. 결국 이제 가격 부분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소지가 소재 부분에서 기대감들이 계속 소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도가 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27,000원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순간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우상향 쪽으로 여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27,000원을 기점으로 이하 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사마콘테서인데요. 동반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동반해서 강한 상세가 지금 어제 뽑아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틀어내는 부분.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뺏어내려고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대략 64,000원에서 62,500원 정도 밴드 쪽으로 한번 밀어내는 패턴들을 차익 실현 욕구들을 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는 63,800원 이하 쪽에서 강력하게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자신 있게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향후 주도 섹터 쪽으로 보니까 오늘 부분보다는 눌림목이 오늘부터라도 들어온다라면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모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후발주자 부분에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회사 주가 추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MLCC라는 업종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갭도 강력하게 약하지만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역시 눌림목 패턴 쪽으로 놓고 봤을 때 28,700원 이하 쪽에서는 매수 타임을 잡고 미리 들어가 있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회식